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 개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들을 좀 알아준다라고 하면, 특히 일반 데스크탑용 프로그램과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면서 방향을 잡는 데에도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만을 눈여겨봐두면 충분할 테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가며, 추후 여러분들이 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세부적이고 또 좀 더 최신의 내용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먼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정보기기의 시초로는 우리 1993년에 애플사에서 만든 PDA 제품을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뉴튼이라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장치인데, 일종의 전자수첩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후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휴대용 전자기기들을 출시를 했고, 또 심지어는 휴대전화와 PDA가 결합되어진 제품들도 출시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즉 1990년대 중반에 출시되어진 이런 휴대용 정보기기는 일단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단계의 메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상위 메뉴서부터 하위 메뉴까지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했고, 또 보통 저런 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면서 일일이 선택해가면서 사용해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휴대전화와 결합된 제품도 있었지만, 정작 휴대전화의 통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전화는 전화대로 PDA 기능은 PDA 기능대로 따로따로 운영이 되어졌었죠. 한마디로 말해 기능은 미약하고 사용하기는 불편한 제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1990년대 중반이다라고 하면 통신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고, 또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991년에 IBM 호환 PC를 하나 구매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최신의 PC였어요. CPU 성능은 80386이라는 CPU를 사용을 했었고, 그때 CPU의 클락 스피드가 대략 33MHz,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CPU는 수 기가헤르츠의 CPU 클락 스피드를 갖고 있죠. 그 속도에 비하면 아주 느린 그런 장치에 해당할 거예요. 메인 메모리의 크기도 4MB 밖에 되지 않았고, 하드디스크의 크기도 40MB 밖에 되지 않은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저장 용량이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USB 메모리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그런 규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 당시 운영체제로서 MS-D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운영체제는 메인 메모리를 1메가 이상, 또 하드디스크의 하나의 파티션을 33MB 이상을 한 번에 관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신 속도도 살펴볼까요? 오늘날 광고하는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속도는 100메가빗 랜을 넘어서서 기가빗 랜이라고 해서 초당 1000메가비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론 이론적인 속도이긴 하지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는 유선 전화선 라인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사용을 했었는데, 통신 속도가 초당 9600bps, 즉 1초에 9600비트 정도를 전달하는 것이 이 당시 가장 최신의 기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의 통신 속도는 굉장히 느렸고, 정보통신기기의 성능도 굉장히 미약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생활에서 사용하고자 할 이런 정보화 기기에 대한 욕구가 이전에도 오늘날 못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에요.
다만 그 당시의 정보화 기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성능들을 낼 수 없었고, 또 그 성능들을 어느 정도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널리 사용되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후반경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전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기기들이 시험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사용자들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도 없었고 약간의 제약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아이폰이 발표되어지면서 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상용폰을 출시를 하게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기기들이 널리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졌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즉 국내의 스마트폰 영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늦게 진행되어지게 되어졌는데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2009년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용자들이 스마트 기기들을 구매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10년이나 돼서야 가능했다라는 거죠. 대략 2년 혹은 3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당시 국내에서 판매되어지는 스마트폰에는 위피라고 해서 와이파이 아니에요. 위피라고 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통신 규약을 탑재한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핸드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그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표준인 위피라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위피라는 것은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과 다르게 위피 전용의 웹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그 퀄리티도 기존의 웹페이지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즉 위피를 이용한 통신보다는 기존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의 통신 방식이 훨씬 신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7년에 발표되어진 아이폰을 필두로 그 이후에 나온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들은 보면 이미 우리가 사용해 봐서 알겠지만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웹페이지와 똑같은 웹페이지를 똑같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위피라는 것을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아이폰도 안드로이드 폰도 법적인 요구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를 못 시킨 것이고, 그 사이에 어쩌면 우리 국내의 여러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내의 이 모바일 단말기 시장을 외국의 아이폰이나 혹은 기타 다른 업체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폰으로 침해당하기 전에 지켜내면서 자신들이 이런 안드로이드 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들을 증가시키고 또 단말기들을 생산하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버퍼 시기들을 이 시기에 갖게 된 것이다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신 기술을 접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라고 각종 로비를 통해서 어쩌면 불필요한 이런 위피에 대한 의무 조항을 탑재해 줌으로써 외국의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을 국내의 생산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내기 전까지 맛볼 수 없도록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 환경을 이해하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있어서 최신 기술이면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술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갖는 특징, 특히 프로그래머로서 관심이 있는 특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